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물적 공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지출하신 비용들이 있죠. 그렇죠. 보험료를 내셨다든지 의료비를, 교육비를 혹은 카드 많이 쓰시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적 공제라고 그러는데 요건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환급을 많이 받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내용들 잘 이해하셔서 학습 목표는 잘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부분들이 더 조금 잘 활용을 하셔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 시간은요, 보험료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뭐 교육비 이렇게 이제 본인이 1년 중에 지출하신 비용에 대한 공제 항목을 보는 시간입니다. 예,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데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검토하셔가지고요,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을 했다. 요새 가슴 아파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 보니까 보험을 깨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가 공제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끔 문의들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해도요, 그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연도 중에 보험을 깼다고 공제 항목에서 빠뜨리지 마시고요. 공제 받으시면 돼요. 다만 얘랑 조금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연금저축은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국가가 노후를 대비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죠. 그런데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약을 하면 어떡합니까? 사정이 어렵다고. 그럼 노후 대비가 안 되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를 하시면 해지한 연도에 불입한 금액이 공제가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일반 보장성 보험료하고 연금저축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해약을 하셨어도 어떻게 해요? 그에 불입한 거 가능하시니까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번, 배우자가 올해 퇴사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면 세법상 혜택이 있나요? 답변, 보험료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보험료 공제만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퇴직 시 계약자 변경돼 있죠. 이 계약자 변경 그렇게 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계속해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직 기간 중은 근로소득이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요. 이직한다 그러면 A 회사 그만두고 B 회사 간다 그러면 그 이직 기간 중 근로소득이 없죠. 이런 기간에 보험료 낸 건 공제 안 되십니다. 입사 전에 내신 걸 어떻게 해요? 역시 근로소득이 없는 시점이죠. 공제 안 돼요. 퇴사 이후에 근로소득 없죠. 이직하신 게 아니라면 그러면 퇴사 이후에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퇴사 이후에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자가 돈 내는 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계약자 변경을 해줍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럼 계약자 변경을 신청하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계약자가 돼버리니까 배우자가 계속해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환급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는, 공제를 받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하나 조심하실 건 있습니다. 이 보험료 공제에서 조심하실 건, 만약에 맞벌이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맞벌이를 하면요, A, B 둘 다 3천만 원씩 번다. 남편하고 아내가. 그러면 피보험자, 아내를 위한 보험에 남편이 내준다든지, 남편을 위한 보험을 아내가 내준다든지 계약자가 돼서 이런 건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 건 각자 자기가 피보험자, 계약자가 돼서 내셔야 돼요. 네. 3번입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세법상 의료비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답변, 소득이 작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몰아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절세의 방법이다. 예, 의료비 공제만 놓고 따지면 그런데 얘는 왜 그러냐면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할 때만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는 보통 연봉에 가까워요. 그러면 만약에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 연봉이 8천만 원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2천만 원인 사람은 3%가 60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인 사람은 3%가 24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집안에서 의료비가 150만 원 정도 지출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연봉이 8천만 원인 사람의 3%는 240인데 150은 그보다 작잖아요. 공제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은 3%가 60만 원이잖아요. 근데 60만 원보다 150만 원은 크죠? 그럼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세법상 의료비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이 작은, 둘 다 근로자야 돼요.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몰아서 의료비를 계산하시는 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4번 의료비 가운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의료비가 있나요? 자,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 확인이 가능하시지만 의외로 누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비 자료가 있더라도 빠뜨린 부분은 실제 증빙을 챙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청기 구입 비용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입 비용이 공제 대상이 되는데 공제 못 받으시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증빙을 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증빙 관리를 잘 못 하잖아요.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런데 증빙을 꼭 챙겨 놓으셨다가 회사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또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계산서나 약제비 계산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세청에 있는 자료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챙겨 놓으셨다가 번거롭죠. 번거롭지만 챙겨 놓으셨다가 제출하셔서 확인하셔서 제출하시면 공제 누락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그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연소득이 5천만 원인 62세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를 자식이 지출한 경우 자식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요거 많이 참고하세요. 어머니가 소득이 5천만 원이세요.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라 해볼까요? 50억이라 해볼까요? 소득이 많으셔도 어머니의 의료비를 자식이 지출한 건 자식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건 일종의 사회보장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이요. 나이하고 소득을 묻지 않고 우리 근로자분한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 그래서 활용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인데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있죠? 요거를 의료비 증명서류로 제출해도 되는가? 이걸 자꾸 들고 회사에 가셔가지고 공제해달라고 우리 하시면 그 카드 사용 내역서라든지 이런 거는 의료비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국세청에서 뽑아오시는 자료 당연히 되고 진료비 계산서라든지 그 약제비 계산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챙겨 놓으셔야 돼요. 7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다른 거는 카드로 보험료 내시면 요새 보험회사 잘 안 받긴 하지만 카드로 보험료를 내시면 보험료 공제만 해줘요. 카드 공제까지 해주면 이중공제라고. 카드로 학교 교육비 내시면요. 교육비 공제만 해줍니다. 카드 공제 안 해주고. 그러나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가서 계산을 하시면 의료비 공제도 받으시고 또 거기에 신용카드 공제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맞벌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신용카드로 소득이 작은 쪽이 계산을 하시면 보다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거죠. 8번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변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되어 있는데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기 본인이 있고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2천만 원 버는데 우리 배우자는 연 8천만 원을 벌어요. 맞벌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배우자를 기본공제 못 받죠? 150만 원 못 받습니다. 왜? 소득들이 충분하니까. 배우자도 제 거 못 받죠? 그런데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근데 제 카드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만 가능한 거예요. 기본 공제는 여전히 안 되는 거고. 이게 연령과 소득을 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비속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비속을 기본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잖아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조금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딸은 제 딸이지만 뭐 와이프 딸이기도 하고요. 지금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에 의료비를 지출하셔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카드로만 써야만 의료비 공제가 돼요.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으면. 자, 마찬가지로요. 보시면 여기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가 57세시고요. 연 5천만 원의 소득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의료비를 지출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면 연령하고 소득을 불문하기 때문에 아들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연세가 62세시고 연소득 없으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큰아들이라고 할게요. 큰아들이 기본공제를 받겠죠. 그러면 여기 둘째 아들 차남이라고 해볼까요? 차남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그럼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신다든지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가 지출이 된다 그러면 기본공제를 받는 분이 몰아서 지출을 하시고 식구들이 좀 분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9번. 학원비, 교복, 구입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가? 학원 많이 보내죠. 논술학원, 무슨 뭐 다른 일반 사설학원 보내는데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만 됩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 친구들만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장 이런 게 되고요. 초등학생, 그 다음에요.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은 학원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복 구입비는 사립학교만 초등학교에서 입힌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안 돼요. 중고등학생만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10번. 기부금 내역이요. 연말 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모두 제공되나? 제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많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챙기시는 게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11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주의할 사항이 있는가? 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60세가 안 되셔도요. 그분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 아들이, 딸이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조심하실 거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시는 게 지금 공제에 유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요. 우리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조금 더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죠. 금액에 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가맹점들 있죠. 시끄럽잖아요. 그 카드사하고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근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수수료가 싸요. 우리 가맹점들이.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에 대해서 혜택을 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카드 더 많이 쓰시면 소득공제율이 5%가 더 높아요. 5%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체크카드를 더 쓰시면 공제를 받는 금액이 커진다 이거죠. 네, 그것도 아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퀴즈 시간이네요. 자, 1번. 건강 증진을 위한 보약과 성형 목적의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우리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거는요.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이나 치료 요양이어야 됩니다. 현행 법칙에서 우리 보약을 혹은 성형을 하신 그런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X죠. 2번. 시력 보정용 안경은 1명당 5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나 보청기 구입 비용은 금액 제한 없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네, 일단 정답은 O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료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안경과 렌즈 자료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 안경점 가셔가지고요. 확인서 받으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청기도 국세청에 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은 본인이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셔가지고요. 금액 제한이 없으니까. 안경하고 달라요. 안경은 어떻게 해요? 큰애한테 60만 원씩 사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50만 원까지만 되는데. 본인 것도 마찬가지로 50만 원까지인데 아버지 거 보청기 뭐 200만 원짜리 해드렸다. 다 금액 제한 없이 됩니다. 활용하시고요. 3번. 교육비 공제액은 실제로 지출한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은 O예요.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가슴 아픈 거죠. 애가 장학금을 받아서 좋아할 일은 맞는데 본인의 교육비 공제 항목에선 그 금액이 빠지니까 네, 그 금액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